이 새만금에 중국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새만금에 뭐가 없어요. 그 땅만 매립을 하고 뭐 없어가지고 여기에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제 전진 기지 역할. 여기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만약 들어와서 뭐 수출을 한다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또 혹시 또 왜? 네, 방송 시작, 그러니까 이런 방송 시작하기 전에 10여 년 전에 중국하고 교류가 활발하게 있었을 때 새만금 지역이 말씀하신 대로 매립은 해놨지만 인프라가 없어갖고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 내려오질 않으니까 중국 기업을 유치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기업 유치에 관련한 일종의 TF에 참여를 해갖고 중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 설명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안 한 게 없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만금 지역의 일부 업체들을 유치를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초반에만 하고 빠지고 마무리는 이제 제 친구가 내 친구는 신용불량자가 아니라서 전북도에서 쉽게 말하면 저기가 됐는데 나는 신용불량자 공무원이 못 됐어요. 그래갖고 그때 강사만 전북 중소기업청에서 몇 번 하고 결국은 아이디어만 주고 나는 게 그때 쫓겨났거든. 돈은 친구분이 버셨겠네요. 나도 강연비는 받았지만 그 친구 한 2년 꿀 빨았죠. 네.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기업 유치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완전한 실패한 그때 1차 기업 협상이 됐어요. 근데 언제예요? 몇 년도예요? 한 15년 전이니까 2008, 9년도 막 그때쯤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왜 실패를 했냐면 그쪽 지역에 전력망이라든지 인적 구성이 이렇게 노동자를 대줄 수 있는 이게 굉장히 부족했었고 너무 허우벌판의 평지인 거를 니들이 다 말하자면 해갖고 해. 그러니까 와서 해. 대신 땅은 우리가 뭐 공짜에 다름없는 조건으로 해고 세금 안 받을게. 그래서 몇몇 업체가 들어왔는데 도금이라든지 플라스틱 재생이라든지 타이어 재생 같은 중국 안에서도 사실은 좀 밀려나는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들을 다 차지를 한 거예요. 그거 엄청 환경오염되고. 그렇죠. 그래갖고 환경오염도 많이 되고 전기도 많이 잡아먹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나마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때 분양했던 그 부지들이 사실상 그대로 휴지로 아직 중국 사람들 명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일에 새만금에 대한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때 팔았던 그 땅들 있잖아요. 지금 중국인 명의로 돼 있는 그 땅들의 위치가 잼버리 열렸을 때의 멀지 않아요. 잼버리 열렸던 데도 보니까 못 쓰겠던데. 그러니까 그 새만금은 이렇게 가서 보면 그냥 그냥 육지 사이에 사막이 하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재개발하기로 하고 중국이랑 협약을 한다고 하면 진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자본과 공장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한국 측에서 그 투자에 맞춰가지고 개선을 잼버리 땅 버섯이 알지만 일단 객토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이거 싹 갈아엎어줘야 돼요. 문제는 쓰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투자를 하지. 근데 쓰겠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가공이라든지 순간 투자를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부지와 뭐가 필요한 중국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장이 뭐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빅벨님께서 토지 사용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인가요? 라고. 중국은 원래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중국은 원래 모든 빌려서 안 들어옵니다. 소유가 중국 정부 건데 그래서 기업들이 들어가도 땅을 사지 못하고 빌리는 건데 자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애들은 안 팔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제주도에 원희룡이가 만들어냈던
초록 민영 의료병원 한다고 했던 의료단지나 관광단지 이런 데도 거기도 지금 중국 중국 소유죠. 땅들이 엄청나게 많이 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어차피 되팔라 그래도 이 새끼들은 안 되파니까 한 번 사면 절대 안 네. 팔죠. 다시 재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추천 내지는 기대하고 있는 게 이쪽에 그 중국 민항기 공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상업용 여객기 같은. 이사에는 뭐 부품 소재, 네. 그다음에 에너지, 바이오, 제약, 2차 전지, 전기차 부품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평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게 크게 성공을 하려고 하면 중국도 지금 이제 그 상업기를 만들기 위해서 중대형 상업기나 여객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국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안 믿어. 아니 이게 뭐냐면은 시제품이 나왔는데 지네들도 안 사. 불안해가지고. 그게 지금 문제예요. 시주석이 중국 정부가 대놓고 중국 그 항공사들한테 야, 니들 중국에서 만든 항공기를 사라고 오더를 내렸어요. 근데 얘들이 보잉이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도 에어버스가 주문을 해놔도 몇 년이 걸려도 보잉하고 에어버스 외에는 자국 거를 안 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규모로 항공 사업을 크게 키우기에는 우리나라는 애초에 그 산업 구조가 좀 작아요. 근데 중국은 엄청 성장하고 있거든요. 2030년대 중반 정도만 가더라도 최소한 7,000대 이상의 상업 항공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자국산에 대한 품질 보증이라든지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이게 안 생기다 보니까 지금 중국 안에 있는 기업들이 만들어 놓고 팔리질 못해가지고 안 팔린대요. 사실상 항공 제작 회사들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우리나라 들어와 갖고 땅 넓으니까 엄청 땅 넓으니까 거기에 비행기 만들 수 있는 공장 지으면 우리가 국산 엔진으로 부품 해주고 반도체 해주고 재료 대줘 가면서 한중이 합작으로 상업 항공기 라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제가 쭉 해왔었거든요. 아마 새만금 그때 당시에도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어떤 협약이 하나 톡 튀어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한중 장관급 회의가 그렇죠. 이제 생긴다고 하니까 이게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장관급에서 찌르고 들어가면요. 투자되는 재원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몇 조 원 단위로 투자를 할 거거든. 올해 중에 중국 상무부가 직접 인솔하는 투자조사단이 새만금을 방문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새만금과 중국 세 개의 산단 단지를 연결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 옌청, 옌타이, 후저우 요런 쪽하고 돼 있거든요. 이 다행인 게 여기 이 후저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후저우가 왜요? 이쪽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항공 관련된 부품 사업이 연결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최소한 부품만이라도 한국에서 생산해서 가게 되면 좋은 거고 저는 아예 완제품 공장을 한국에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새만금 주변에 비행장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비행기를 만들어서 실험 비행도 해볼 수 있는 SOC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합작 항공 사업이 전진기지로 만들어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면 메이드 인 코리아 되니까 그렇죠. 뭐 중국 입장에서도 많이 팔릴 수 있어 좋고 그다음에 관세 처맞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피해서 이제 자기가 상품들을 팔 수도 있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도 거둘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일부지만 그 사람들도 일을 해야 될 거 고용 아닙니까? 효과도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요. 사실 그런 지역에는 이렇게 작정하고 산업단지가 만들어져서 억지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일자리 창출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항상 민간 항공기는 보잉이나 에어버스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 이게 성공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중동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들에서도 야 이제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아니라 제3의 선택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특히 믿을 수 있는 한국 기술이라고 하면 또 한국 기술을 접목하면 비행기를 붕어빵에 틀도 찍어내듯이 엄청난 생산성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빨리빨리. 자, 그 이외에도 유명 신산업
야, 요거 조심해야 될 따끈따끈한 소재인데 연계 강화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부품 소재, 녹색 발전, 바이오 제약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부가 중국 첨단 기업들이 새만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티 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좋은 게 부품 소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그리고 기술이죠. 근데 우리는 히토류는 없지만 기술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녹색 발전 친환경 하면 대표적인 게 태양광이잖아요. 그럼 태양광 소재에 들어가는 원소재가 다 어디 겁니까? 90%가 중국제입니다. 갈륨을 비롯해갖고 그 안에 들어간 실리카를 비롯한 원자재들 사실 중국이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자원을 우리의 기술로 협업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바이오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제약 원료, 그러니까 제약하는데 들어가는 각종 우리 그 바이오 원료라는 게 있거든요. 이 약품, 그 바이오 약품을 만드는 원자재를 생산하는 90%가 중국산입니다. 우리가 그 원료를 수입해와가지고 여기에서 약을 만들고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배양을 하는 배양액을 쓰고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중국이 1차적인 원료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가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건데 우리가 힘을 합쳐갖고 우리 이거 공동으로 만들자고 하면 순식간에 세계 제패가 가능해요. 원가 면에서도 기술 면에서도.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나 특허를 공유하는 상황, 공유하게끔 만들 수 있는 어떤 확실한 보장 안에서 제품 생산을 하게 되면 저는 이 분야들은 금방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분야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 협력이 구체화되면서 밀접해지게 되면은 중국이 한국을 때릴 수 있는 가능성, 크기 자체가 줄어들어 버려요. 그렇죠.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줄어들죠. 줄어드는 거죠. 왜냐면 지네 나라가 먹고 살려면 지금 한국이 너무 필요한데 그걸 갖다가 목을 졸른다고? 그럼 미친 짓이지. 그래서 되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린 2인 3각이야. 죽으나 사나 사이좋게 지내야 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서로한테 좋은 겁니다.